정치적 동기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로 WTO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일본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한 양국의 WTO 재판이 3년에 걸쳐 벌어질 예정입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은 현재 주변국들에게 잘못된 행위로 인식되고 있고,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해가며 일본의 소재와 부품을 의존했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추고홍 주한 중국 대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는 근현대 국가 관계에서 경제적 수단으로 제재해 상대를 굴복시킨 사례가 없다. 한민족은 자존감이 높고 의지가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역사 문제를 이유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 경제 보복 조치는 효과도 없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피해를 보게 돼 결국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국으로 당연히 한국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푸틴도 아시아에서 역사를 뒤집으려는 국가가 있다고 일본을 지탄한 바 있습니다. 푸틴은 2차 세계대전 역사를 의도적으로 뜯어 고치려고 하고 일부 사건은 제멋대로 곡해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국가들은 전범과 그 앞잡이들을 미화한다며 일본과 아베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러시아에게 끊임없이 쿠릴 열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며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어림없다면서 일축했습니다. 푸틴은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한다고 하자 한국에게 자신들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푸틴은 최근 열린 동반경제 포럼에서 쿠릴 열도를 요구하는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은 어렵다고 했지만 한국과 손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소재 부품 국산화를 돕겠다고 하며 공동투자펀드 설립을 검토하고 한러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삼성중공업 6조 원의 LNG 운반선을 계약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의 과거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10일 일본 하라타 요시하키 홍경상이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쿠로시오 해류가 필리핀에서 시작해 일본, 러시아,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으로 적도를 둘러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약 1, 2년 정도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본이 지금 방류하면 한국보다 러시아와 일본이 더 빨리 피해를 보게 되면 1, 2년 후에 도달하는 곳은 중국과 한국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태평양 전 해역에서 오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전세계 언론과 국민들이 크게 알지 못하나 미국과 호주 언론만 일본 방사능의 위험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 9월 16일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 문제를 알리고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이 위험성을 알려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미국,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 약 30조 9,800억 원입니다. 아이폰이 애플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도 48.3%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린 가격이 6만원입니다. 원래 전작이 비쌌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애플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아이폰 11 역시 12월 15일부터 15% 고유료 관세가 예정되어 있어서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전히 가격은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투자자나 분석가들이 새로운 아이폰을 지루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비자를 열광시킬 만한 혁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새 아이폰에서 가장 달라진 사양은 카메라 개수가 추가된 것이라고 9일 보도했습니다. 아이폰 11은 듀얼 카메라, 아이폰 11 프로와 프로맥스는 후면의 카메라가 3개인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해 나왔습니다. 이것은 중국 업체가 가장 먼저 시작하고 삼성전자도 갤럭시 S10부터 채용한 트리플 카메라를 애플도 따라간 것입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 톰스 가이드는 애플의 적은 삼성전자나 화웨이가 아니다면서 애플이 진짜 걱정해야 하는 건 소비자들의 만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애플이 이번에도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폰 11은 5G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미 5G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일본, 인도 등지에서 5G 서비스가 열립니다.
이미 5G 시대가 개막했지만 애플은 내년에나 5G 모델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1년간 5G 부재 상태로 경쟁해야 한다는 점은 애플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경쟁사인 삼성은 이미 올해 상반기 5G 폰 갤럭시 S10 시리즈에 이어 하반기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 갤럭시 A90 시리즈까지 출시했습니다. 아이폰 11에 5G 네트워크 지원을 탑재하지 않은 부분도 삼성전자에 반사 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7,630만 대를 판매해 점유율 22.3%로 1위를 수성했습니다. 이어서 2위인 화웨이가 5,870만 대, 3위 애플이 3,800만 대로 뒤를 따랐습니다.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할 경우 삼성전자가 1위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항상 혁신적인 제품을 가장 먼저 선보였던 애플의 자리까지 삼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출시된 세계 최초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는 하루 만에 1차 판매분이 전량 매진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초도 물량이 적었지만 해외 언론들과 소비자들은 일제히 갤럭시 폴드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국내 출고가의 2배 수준인 400만원을 웃도는 가격에 판매될 정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 이어 오는 18일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영국에서 갤럭시 폴드를 출시합니다. 미국 시장에는 9월 27일경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갤럭시는 아이폰을 압도해가고 있습니다. 5G 폰을 1년 이상 빨리 내놨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앞서고